끝났다. 나락 확정. 은퇴해라. 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과거에는 연예인의 실수나 논란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사회적 매장이라는 형태를 띱니다. 분노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감정이 나를 속였어라는 배신감이죠. 배신감의 본질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슬픔, 수치심이 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와, 저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구나. 나도 혹시 과거 때문에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연예인, 유튜버, 조금이라도 과거 문제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걸 나락간다라고 표현하죠. 이제는 너무 익숙한 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단순한 구경이나 가십을 넘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배신감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를 속인 거 아니야? 난 괜히 믿은 건가? 그럼 나는 괜찮을까? 내 과거는 안전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는 연예인의 몰락 앞에서 배신감을 느끼는지, 왜 그 배신감이 분노와 사회적 응징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 아주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을 고민 중인 분은 제가 최근에 열심히 만든 이 제품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나락이죠. 사건 하나가 터지면 댓글에는 이렇게 달립니다. 끝났다. 나락 확정. 은퇴해라. 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과거에는 연예인의 실수나 논란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사회적 매장이라는 형태를 띱니다. 한번 찍히면 광고가 끊기고 방송 하차하고 계약 해지되고 이미지가 완전히 붕괴되죠. 심지어 법적 처벌을 다 받고도 사회 복귀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지워버리는 구조죠. 이거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서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남아있었다면 지금은 실수는 곧 퇴장이라는 극단적인 공식이 작동하죠. 왜 이런 구조가 굳어졌는지 그 심리적 기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연예인 논란 앞에서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배신감을 느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심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연예인을 그냥 남으로 대하지 않죠. 연예인은 내 감정을 대신 표현해준 사람, 힘들 때 위로해준 사람, 외로운 순간에 함께했던 존재, 성장기의 기억과 연결된 인물, 즉 정서적인 관계 대상입니다. 실제로 뇌 영상 연구를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을 볼 때는 뇌는 실제 친밀한 사람을 볼 때와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뇌는 그 사람을 그냥 정보가 아니라 관계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정서적인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래서 논란이 터지면은 분노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감정이 나를 속였어라는 배신감이죠. 배신감의 본질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슬픔, 수치심이 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입니다. 특히 핵심은 수치심인데요. 내가 살아보는 눈이 없었구나. 내가 괜히 믿었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런 마음은 자존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죠. 사람은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감정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상대에게 전가하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네가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배신감은 도덕적인 분노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일반적인 분노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이죠. 왜냐하면 나는 정의의 편이라는 확신이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공격성을 전혀 죄책감 없이 막 풀어냅니다. 동아시아 사회에는 공통적인 정서적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수치심 문화입니다. 서구는 죄책감 문화죠. 잘못하면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반성을 하죠. 근데 한국과 일본 같은 사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훨씬 큽니다. 바로 체면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체면 좀 지켜라 라는 말을 무수히 듣고 자랍니다. 이 말이 나쁘다기보다는 지나치면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망신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서구처럼 반성하고 사과하고 회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망신당하고 배척당하고 추방당하는 이 구조가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배신감은 실망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저 사람은 사회에서 사라져야 된다라는 사회적 응징으로 확대가 됩니다. 내 판단 실패는 상대의 인격 말살로, 나의 실망은 상대의 존재 부정으로. 그래서 사과해라 반성해라가 아니라 꺼져라, 은퇴해라, 다시는 보지 말자가 나옵니다. 도덕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집단으로 불안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죠. 연예인을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나는 아직 안전해 이렇게 되뇌어 있는 거고 타인의 몰락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을 진정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연예인의 몰락을 보면서 또 통쾌함과 불안을 동시에 느낄까요? 심리학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쾌감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사회적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나보다 잘 나가던 사람이 무너지면 순간적으로 이런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세상은 공평하네. 반면에 저렇게 잘난 사람도 한순간인데 나는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거를 샤덴프로이데와 대리불안 구조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그 불행이 나에게 닥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소비할수록 뇌는 세상을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 문화가 우리를 점점 위축시킨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게 되고 솔직해지지도 못하고 안전한 말만 하고 자기 검열도 심해지고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괜히 나섰다가 인생 망할까봐 두렵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싶은 거죠.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불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최근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문장 시리즈 1번으로 말씀드린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애초에 완벽하게 설계된 존재가 아니라 뇌는 실수하고 수정하고 배우도록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사회는 한 번의 실수가 인생 퇴장이라는 구조를 요구하면은 이 뇌의 구조와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갈등을 겪다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번아웃이 오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과거 실수에 그렇게 집착을 또 할까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을 훨씬 더 강하게 저장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 이유는 부정적인 기억이 생존에 도움이 되니까. 과거의 위험을 기억해야지 다시는 안 당하고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기능이 너무 과잉 작동한다는 겁니다. 뇌는 이미 끝난 실수를 끝없이 재생하면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망하면 끝이야 라는 공포 신호를 계속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은 10년 전 실수를 아직도 괴로워하죠. 근데 뇌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덮어쓰기 기능이죠. 새로운 경험과 감정이 들어오면은 과거 기억의 활성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트라우마 치료도 과거 기억 삭제가 아니라 새로운 긍정적인 감정 경험을 누적하는 겁니다. 행복한 현재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기죠. 현재가 두꺼워지면 과거는 얇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우려 하지 말고요. 현재를 두껍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한테 잘했던 일 하나, 오늘 견뎌낸 나 자신, 오늘 기분 좋았던 순간, 이런 것들을 매일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제가 강조하듯이 감정일기에 적어보고 그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실수를 하더라도 속으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뭐 어때? 요즘 말로 어쩔 TV.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예인의 나락을 보면서 불안해지는 거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지금 이 사회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은 한 장면으로 정의되지 않고요. 실수했다고 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이 실수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